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새로운 주가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분석해 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분석인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지난 분석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요. 기술적으로 보면 상황이 대체로 비슷해요. 세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롱 포지션 다이버전스입니다. 모든 내용은 텔레그램에 있고 유튜브에는 없어요. 놓치지 않으려면 텔레그램 구독하세요. 링크는 설명란. 그건 그렇고 말하자면 롱의 분기가 있었던 것처럼이 줄을 제거하겠습니다. 이것이 롱에 대한 마지막 진입이며 우리는 이익을 위해 당신과 함께 마감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어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래를 제공하지 않으니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수정 삼각형 ABC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12월 22일에 우리가 약 3280에서 마감했다면 1월 9일에는 3217이었어요. 가격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새로운 저점이 생겼고 지표들은 새로운 저점을 그리지 않았어요. 즉, 새로운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가격은 이렇게 움직여요. 이건 수렴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든 강세 수렴이라고 부르든 편한 대로 부르세요. 그런데 첫째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이 잠재적인 수렴이에요. 이미 실제로 발생했어요. 기본 손익. 이 신호선을 교차해야 해요. 즉, 느린 이동평균이 교차했어요. 죄송해요. 빠른 이동평균이 느린 이동평균을 교차했어요. 그럼 이 형성은 받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재 매수들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두 선이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50. 이동평균 아래에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 이더리움에서 가짜 돌파가 있었던 것처럼 비트코인에서도 이미 꽤 오랫동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삼각형 수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1년은 프리미어에게는 완벽한 아주 비슷한 사완이었어요. 여기서 그 모습이 있었죠. 보통 이건 항상 파도의 저점이 갱신될 때 함께 가요. 아, 여기서요. 아직 이 저점은 갱신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저를 좀 불안하게 해요. 이것도 조금 불안하게 해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방어 수준은 다음과 같아요. 어디서? 정확히 아마도 롱의 입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화도 추가로 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금 그에 대해 더 이야기할게요. 이건 범위의 마크가 될 거예요. 대략 3040에서 3000달러예요. 이게 첫 번째 범위예요. 여기 월간 S3 피보트 있어요. 여기서 대략 파도의 갱신이 있을 거예요. 저점에 대해서요. 이게 첫 번째 마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크는 조금 아래에 있어요. 즉, 이건 대략 2800에서 2900에서 9500달러 사이의 범위예요. 이렇게요. 이 범위에서요. 여기서 평균화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미 끝이 날 거예요. 더 아래로 가요. 이건 약세장이에요. 즉, 본질적으로 우리는 트럼프의 승리로 이 모든 파동을 닫고 이 유동성을 제거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쌓여 있어요. 이게 두 개의 진입점이에요. 더 정확한 정보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드릴게요. 지금은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맞아요. 금요일에 실업률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로이를 업데이트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로이는 업데이트하지 않았어요. 비록 하락이 있었는데도요. 지금은 암호화폐가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고 이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신호예요. 다음 주에는 주요 지표들이 나올 거예요. 만약 실업률이 상대적인 수치로 두 번째였다면 연준, FRS에게 중요한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우리의 예측은 수요일에 2.9%예요. 즉, 지난달, 즉 12월보다 0.2% 높아진 거죠.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예후입니다. 좋은 여유가 있지만 만약 여기서 2.9%보다 더 높게 예를 들어 3%나 3.1%가 나온다면 다시 말하지만 이런 사건의 확률이 매우 높아질 거예요. 이 경우 이더리움의 연간 이동 평균 테스트, 이 보라색 선이 3050 근처에서 지나가고 200일 이동 평균은 2950 근처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녀는 정말 높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강력한 큰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강한 움직임은 이 지표들이 나올 때까지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첫 번째, 중요한 지표는 화요일에 나올 거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PPI예요. 그것도 시장에 중요해요. 그건 수요일에 나올 CPI의 프록시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건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모레부터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변동성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주요한 건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수요일에요. 주요한 건 여기 있을 거예요. 다음은 제조업 활동 지수예요. 하지만 결국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 될 거예요. 수요일에 전체 시장의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는 중요한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취임 시까지요. 시장이 하나의 방향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수요일 결과에 따르면 여기 게다가 우리가 전체 상승을 보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트럼프의 승리 지점에서요. 이렇게 피보나치 수치를 대입해보면 지금까지 2번 왔어요. 때리기 시작했어요. 전체 상승의 50%. 강한 조정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미 강한 조정이에요. 61.8에 도달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지점이 바로 첫 번째 레벨을 지나고 있어요. 내가 이더리움을 다시 사려고 하는 곳은 3,000달러 근처예요. 이게 61.8이에요. 큰 여유를 두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기서는 빠른 상승장이 계속될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61.8이에요. 다시 한번 찌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A8을 업데이트하고 뭔가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보이네요. 제발 수렴이 일어나고 있어. 사야 해. 그리고 뭔가 반전이 올 거야. 다음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요 지표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즉, 우리의 총 수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30일 동안 이미 4배나 떨어졌어요. 원래 이거예요. 또한 최적의 조정이었고 21년에도 그랬고 17년에는 거의 0에서 0까지 떨어졌어요. 거기서는 변동성이 더 컸어요. 다음으로 수익이 나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95%를 넘는 날수가 27일에서 7일로 줄어들었어요. 역시 역사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3월 -4월에 0으로 떨어졌어요. 29데십에서 3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마도 27에서 7로 떨어져서 3으로 나누고 있어요. 다음은 2017년이에요. 그가 떨어지고 있어요. 10배까지 떨어질 수 있어. 즉, 기본적으로 여기서 며칠 더 머무르면 정확히 5배, 6배, 7배, 심지어 10배로 떨어질 거예요. 다음 지표들입니다. 실현된 이익과 손실의 지표입니다. 이익과 손실의 모멘텀입니다. 마이너스 45% 구역으로 떨어졌어요. 그것은 7일 이동 평균을 연간 300 이동 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간주돼요. 65일 동안 이익 대 손실과 손실 대 이익의 평균을 계산해요. 즉, 하락이 상당히 강해요. 폭락. 1월에도 이런 건 없었어요. 즉, 1월에는 겨우 마이너스 3%였어요. 2021년에는 마이너스 49%의 그런 폭락이 있었어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2017년에는 더 깊은 폭락이 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40%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기서는 더 높은 변동성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85%도 있었어요.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94, 그리고 마이너스 90이었어요. 그리고 펀딩은 여전히 강한 조정이 상승장 상태에 맞춰져 있어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하나, 둘, 셋,
제로까지 떨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영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마이너스 구역에 고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상승장의 매수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상승장에 있어요. 펀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건 시스템에서 평균 0.01%예요. 표준 펀딩. 딱 정직하게. 롱 포지션에 대해 가능한 최소한의 펀딩이에요. 다음. 1월 9일에 수익을 내는 제한의 비율이 82%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은 일반 시장에 대한 어떤 중요한 기준점이기도 해요. 80%는 이미 보여줬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또 80%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하로는 내려가면 안 돼요. 그 아래로 가면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중국의 금지 조치 이후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면 80% 아래로 떨어졌고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아주 강한 조정으로 내려갔죠. 이란 공격 이후 3월 -4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무너졌어요. 여기 4월에 80% 아래로 떨어졌고 그 후로 오랫동안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2018년에 80% 아래로 떨어졌던 것처럼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확실히 모든 게 무너졌고 우리는 오랫동안 하락장으로 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장으로 가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더 이상 크게 떨어질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선이에요. 이 파란 선은 비트코인을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유한 모든 사람들의 평균 구매 가격이에요. 즉, 일반 시장에서는 이게 가격이 닿는 한계예요. 지금 가격은 약 90일, 600달러예요. 91,600, 91,700 정도예요. 대략 여기서요. 21세. 우리는 완벽하게 그 선에 닿았어요. 조금 모자랐지만요. 죄송합니다. 24년 1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후입니다. 이제 새로운 임펄스로 나아갔어요. 2021년에는 전체 상승장에서 단 한 번의 접촉이 있었고 그 후에 중국의 금지 조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보여드린 이 ABC 조정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파란 선에 닿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7년, 심지어 17년에도요. 우리는 여기서 이 선에 닿았고 여기서도 두 번이나 강한 보라색 선에 닿지 않았어요. 보라색 선들입니다. 이건 3대 6개월 동안 보유한 투자자들인데 이들의 평균 구매 가격은 훨씬 낮아요.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을 모두 포함하면 우리는 비용 기준 밴드를 살펴보게 돼요. 그들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6개월 사이에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모두 단기 투자자들이에요. 평균 구매 가격은 약 88,000에서 89,000달러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격은 만약 우리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본다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즉,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어딘가에 3,050달러가 첫 진입 지점이에요. 만약 강한 추가가 발생하면 정말 강하게 2,8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구매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즉, 이건 바로 그거예요. 적어도 한 번은 월간 S3 피벗에 아래에서 닿아야 해요. 여기 제 추가 매수 지점이 있어요. 아시죠? 상단 진입 지점에서요. 사실 최소한의 손실로 마감할 수 있어요. 지금요. 거기서 마이너스 1.8%예요. 한번 보죠. 생각해 봅시다. 바로 여기 88,000달러가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물론 50일 이동 평균 아래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조금 길어. 즉,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바닥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즉 1월 9일이 마지막 하락 지점이었다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적어도 컨센서스에서 비트코인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이건 시장에 긍정적이에요. 아니면 적어도 비트코인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컨센서스에서요. 1월 9일 다시 여기로 나와서 98을 넘어서고 여기서 고정되면 다시 50일 이동 평균 위에 고정되고 월간 RSB 피벗 위로 다시 올라가서 98,000달러 근처의 최대 거래 밀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현재 가격으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깊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적어도 저에게는 재거래 시스템과 외부 센티멘트, 그리고 모든 외부 요인을 고려했을 때요. 무시할 수 없어요. 가난 달러. 이건 2년 최고치에 있는 달러 지수예요. 영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건 영국 10년물 수익률과 관련이 있어요. 2022년 이후 모든 최고점을 돌파한 거죠. 즉,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장이 이를 전반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네. 다시 말하자면 유로가 달러에 대해 하락하고 있는데 달러가 페리티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올해는 페리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는 구멍을 메울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 수준에서요. 다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 모든 걸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화재도 있어요. 그들이 경제의 옆으로 서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거기서 이미 60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걸 다 어떻게 계산할 건가요? 지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누가 알겠어요. 거기서 다시 바람이 강해지는 것 같고 폴리세이즈에서 불이 또 다른 곳으로 번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손실의 어떤 레드라인을 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고려해야 할 만한 뉘앙스가 있고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물론 이거예요.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핵심적인 두 날짜예요. 자, 이렇게 개요를 마치고 제 경고를 드리자면 아마도 롱 포지션에 대한 경고일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저는 제 시스템에서 일일 타임 프레임, 즉 일일과 주간을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은 분봉이나 심지어 시간봉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현재 가격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가능할 거예요. 즉, 저는, 네, 저는 하루 안에 거래를 해요. 순전히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그렇게 큰 청중을 위한 스케이핑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는 저와 함께 들어갈 시간이 없을 거예요. 거기서는 다른 트렌드가 있고 전혀 다른 작업 규칙이 있어요. 거기서는 뉴스도 안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 특정한 분들은 제외하고요. 그렇죠. 일일과 주간을 위해서는 이걸 고려해야 해요. 주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모차르트였습니다. 안녕.